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번 문제는 모두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문제입니다. 수능에 이렇게만 출제된다면 저희가 비문학 독해를 어떻게 어려워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기초를 다진다는 생각으로 1번부터 문제를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문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지요. 같은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 모든 비문학 독해의 1번 문제는 1번 문제의 형식과 똑같습니다. 지문의 어느 곳에 보기 1, 2, 3, 4, 5의 내용이 숨어 있는지를 찾아라. 다른 내용은 무엇인지를 찾아라. 자, 1번 문제를 못 풀면 여러분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보기 1번, 서구의 지리적 지식은 조선보다 중국에 먼저 유입되었다. 자, 요거는 몇 번째 문단에 있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문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송나라 때가 언젠지는 몰라도 그죠? 사실은 900년부터 1200년 사이의 나라인데요. 지문에 먼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나라 때의 화이도가 16세기 조선의 혼일 역대 국도 강리 지도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이건 이 문단에 있는 내용이고 올바른 설명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조선에는 실존하지 않은 지역을 표현한 지도가 존재하였다. 몇 번째 문단에 있습니까? 그렇죠. 5번째 문단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풍수도라는 지도가 있었는데 지역을 실제와 다르게도 표현하였고 실존하지도 않은 지역을 표현하였다 라는 부분이 있죠. 네, 5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 맞습니다. 3번, 화이가는 중심인 중국과 주변 이민족 국가들 간에 서열적 질서를 내포하고 있었다. 자, 서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몇 번째 문단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중화 세계가 그렇지 않은 이민족의 세계를 교화하고 다스려야 한다. 교화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위에 상위에 있는 중국이 하위에 있는 이민족을 다스린다. 이것은 서열적인 관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지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내용이다. 올바른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천원지방적 천지관에는 남극과 북극의 존재는 인정하되 동서의 끝은 인정하지 않았다. 남극과 북극의 존재는 인정하되 동서의 끝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건 어디서 봤던 거죠? 네, 그렇죠.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요쪽 부분에 있죠. 동서사방 중에서 지도의 상하단에 있는 남극과 북극은 표기하고 동서의 끝은 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서구의 지리서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천원지방적인 가치관과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천원지방적 천지관은 지도상의 끝을 인정을 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남극과 북극의 존재는 인정하되 동서의 끝은 인정하지 않았다. 요 가치관은 서구의 지구설적인 가치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죠. 네. 5번 보겠습니다. 조선에서는 서구적 지식을 모사한 것은 서구의 지식을 중국에서 공인한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네. 중국에 먼저 요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중국의 중화적인 어떤 세계관을 바꾸기 위한 서구 지리적 지식이 유입이 되었는데 이 서구적 지리적 지식이 우리나라의 여지 전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럼 이것은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에 거쳐서 나와 있는 올바른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보기를 보면요. 적도를 표준선으로 해서 둥근 지구를 원통형으로 본뜬 정각도법의 세계 지도는 고위도로 갈수록 대륙의 면적을 크고 가정돼요. 고위도의 대륙은 크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북은 거의 나타낼 수 없는 정도로 축척이 심하게 왜곡이 되었다. 남극과 북극은 심하게 왜곡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것은 왜곡,
과장에 대한 내용이죠. 하지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지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 지도는 항해사들 사이에서 두루 활용이 되었대요. 왜냐하면 방위가 고위도도 방위 자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도를 많이 활용을 하였다는 거네요. 그리고 한편은 또 다른 내용인 거죠. 영국은 캐나다 등의 자국 식민지를 크게 표현을 했다. 캐나다들을 크게, 왜냐면 캐나다는 고위도에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식민지가 크게 표현되기 위해서 일부를 사용을 하였다. 그리고 냉전 시대의 서방 세계는 고위도에 위치한 구소련을 위협적, 왜냐면 구소련도 여러분 고위도 지역의 나라죠. 고위도 지역의 나라니까 더 크게 표현되었겠죠. 위협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활용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직방 세계 중심의 지도에서 표현된 지역을 한정한 것처럼 여러 지역을 생략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활용하였다. 생략해서 표현할 때 이게 틀린 거죠. 왜? 왜냐면 과장해서 표현을 한 지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 틀린 설명. 2번 보겠습니다. 특정 국가를 지도의 중심에 크게 배치해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대영 제국의 위치를 옮겼다. 지금 고위도 지역에서 과장되게 표현한 나라는 캐나다와 구소련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대영 제국이 어떻게 표현됐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2번도 틀린 설명이고요. 3번 석각 화이도에서 주변 조공국들의 영역을 축소해 그린 것처럼 냉전시대 서방세계의 위협적인 국가였던 구 영토의 영토를 매우 작게, 자,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네요. 오히려 고위도니까 위협적으로 크게 표현을 했다라고 나와 있지요. 틀린 설명. 자, 4번 가겠습니다. 중화적 세계관에 투영된 지도에서 축적이 왜곡되어 나타난 것처럼 특정 지역의 규모가 과장되어 일정한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의 의도를 과장하기 위해서 표현하였다. 네,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결국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죠? 네, 4번이 올바른 답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사극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땅이 구체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으나 지표의 면적이나 형상에 상당히 왜곡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용성을 지니지 못했다. 자, 요거는 어떤 부분이 틀렸죠? 네, 그 당시에 항해사들이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죠. 심하게 왜곡되었다 할지라도 항해사들이 방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3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은 1666년에 제작된 김송의 천하고금 대총편람도에 대한 이야기네요. 중국을 중앙에 크게 배치하였고 중국 중심, 주변 국가는 축소해서 간략하게 배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고금의 인물, 사적, 지세, 풍경 등을 자세하게 유용한 어떤 정보를 실어줬네요. 조선은 뚜렷한 윤곽 없이 표현을 하였고요. 팔도 등의 대략적. 아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인데 중국의 역사, 문물, 경제는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우리나라는 작고 간략하게 표현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유입된 천지측량법인 축전법에 대한 설명도 수록이 되었었다고 되어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1번을 볼게요. A와 B 모두는 서구와 관련된 지식을 지도의 일부 드러내고 있다. A는 여지 전도인데요. 서구와 관련된 지식을 지도에 드러냈나요? 그렇죠. 제가 요 에메랄드 색깔 형광펜으로 색칠한 서구의 지구설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이나 유럽, 아프리카 대륙도 표현을 해 주었다라고 했으므로 답은 1번이네요. 1번 올바른 설명이다 볼 수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A와 B 모두 지구의 중화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하는 천원지방의 천지관을 배제하고 있군. 자, 어떤 부분 들렸죠? 배제라고 하는 단어가 들렸죠? 여지전도나 천하고금 대총편남도는 모두 천원지방의 천지관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다. 가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3번 넘어갑니다. A와 달리 B는 A와 B의 차이점. 4번도 5번도 A와 B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차이점 B는 어떻다고요? 고금의 역사적 사실이나 실제 명칭을 지도에 기록해 중화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있다.
고금의 역사적 사실이나 실제 명칭을 지도에 기록한 것이 중화적 세계관의 극복인가요? 극복이 아니죠. 중국 중심의 중화적 가치관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번 틀렸고요. 4번 보겠습니다. A와 달리 B는 지도에 담긴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B에 다양한 정보를 실어뒀다고 돼 있나요? 그렇죠. 고금의 인물, 사적, 지세, 풍경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조선 학자들의 문화적 서열 인식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슨 말인가요? 조선 문화적 서열 인식, 서열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적 가치관인데 이걸 그대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5번 넘어갑니다. B와 달리 A는 나타내고자 하는 지역의 형상을 실제 지구상의 모습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A와 B의 차이점인가요? A 또한 B 또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중화적 가치관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중심으로 드러내고 있지요. 자, 그래서 3번 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보겠습니다.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구설을 바탕으로 한 홍대용의 주장은 이게 화이 일야의 사상, 어느 지역도 다 중심될 수 있다. 수평적 세계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가장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1번 국가의 경계를 부정하게 된다면 국가의 경계를 부정했나요? 이것은 천하고금 대충펀남도의 중국의 경계가 우리나라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다고 했는데 중화 문명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런 설명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2번 보겠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상대적인 것이라 상대적이다, 수평적이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서구 문물도 경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러므로 서구 문물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어떤 가치관의 중심이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중화의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 중화의 범위를 넓혔다. 이건 홍대용의 화이 일야 사상과는 반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명화된 세계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건 아니죠. 3번은 올바르지 않은 설명이고요. 4번 서구 문명의 우수함을 인정한다면 중국이 아닌 서구가 세계의 중심이다. 이게 수평적인 세계관, 상대적인 세계관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오히려 중국 중심에서 서구 중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중심의 가치관이니 4번은 올바른 설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4번과 5번은 사실 비슷한 맥락의 오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5번 볼까요? 지구설을 인정을 한다면 이민족을 중화세계가 아닌 서구의 문명만을 또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홍대용의 가치관은 아니죠. 네. 자, 이렇게 문제풀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평이한 문제였으므로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기본기를 다지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